은수미 성남시장 그 전임시장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걸 유산을 다 물려받은 느낌.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유무형의 유산을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은수미 성남시장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혐의가 뇌물 공여 직권 남용도 있고, 네. 그러다가 뇌물 수수 청탁 금지법 위반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 일단 은수미 시장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죠. 국제 마피아. 예. 왜 떠오르냐면 국제 마피아 실제로 그 소속이었던 국제 마피아 소속이었던 사람이 운전 기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은수미 쪽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라 국제 마피아 쪽 그 회사인가요? 거기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마피아파라는 게 성남에 있어서 있는 가장 제일 큰 조직 폭력배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코마 트레이드 거기가 대표가 또 국민의힘 대표와 똑같은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제 마피아파의 중간 보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차량 편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제공했는데 그 운전기사도 또 조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있었어요. 이게 혐의가 아니고 어쨌든 재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2심이 300만 원 해서 이 시장직을 잃는 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이 그걸 돌려버리잖아요. 파기환송해가지고. 해서 고법이 1심에 그런 90만 원을 그냥 확정을 해서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그거 다 끝났잖아 정자법 그 재판이. 근데 왜 또 그랬어? 했는데 바로 이 정자법이랑 연결이 돼요. 이 검찰의 지금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은수미 시장이 이 정자법과 관련해서 이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서 담당 경찰에게 어떤 여러 가지의 특혜를 제공을 하고 그 기밀을 빼냈다는 거예요. 예, 수사 정보를 빼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그래야 이제 정보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으니까. 방어하려고. 그래서 아까 뭐 직권남용은 굉장히 많은 혐의가 있는데 그게 다 이런 겁니다. 그 경찰관으로부터 어쨌든 그걸 받는 대가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있는데요. 이 경찰관의 지인, 가까운 사람의 6급 팀장 보직을 이렇게 승진 시켜줬고, 그다음에 지인을 승진시켜 줬건만요.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의 지인 그리고 경찰관의 부탁. 그다음에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게 4억 5천만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켜 줬다는 거예요.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이라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특정 직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그러니까 무슨 건축사무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공무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뇌물을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인사 부탁을 한 게 있고 경찰관은 바로 위가 그 팀장 아닙니까? 수사팀장. 네, 두 사람이 그 수사팀장의 또 부탁을 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그 건축 담당을 하는 그런 그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켜주고 정말 사무관 승진이 무전히 어렵습니다. 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관자가 마지막에 붙으면. 그리고 뭐 도시계획위원으로 또 이렇게 위촉을 부탁한 걸 그것도 들어줬고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수사팀장이라는 사람이 부업으로 무슨 이런 건축 사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공무원을 사무관 시켜갖고 그 공무원이 팀장을 하도록 하고 또 건축위원으로 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무슨 사업 그런
그 올라올 때 또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도록 이렇게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두 그렇죠. 경찰관이. 그렇죠. 두 경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한 사람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관된 거고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완전히 성격이 약간 다른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정책보좌관 출신의 C씨가 있는데 은수미 씨의. 근데 이 사람이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으로 475만 원을 그러니까 받아서 줬다는 거예요. 즉 누구한테 받았느냐? 폐쇄회로 성남시 폐쇄회로 TV 납품 계약 체결 성사 대가로. 참, 이건 완전 뇌물 아닙니까? 뇌물.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한 게 완전히 검은 거래고 너무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이 저질이랄까 그 급이 낮은 그런 범죄잖아요.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범죄잖아요. 뭐 그러니까 무슨 사업 편히 봐주고 승진시켜주고 얼마씩 우리 속된 말로 삥 뜯은 거 아닙니까? 기밀 자료 얻어내고 또 얼마씩 받고 또 와인으로도 받고. 그러니까 참 이건 정말 성남시장 죄질이 공무원으로서 벌여야 될 지자체 단체장이 받는 혐의 중에 가장 죄질이 좀 나쁘죠. 예. 그러니까 뭐 박 씨라는 정책보좌관이 있는 모양인데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외부 뭐런 경찰 정보, 수사 정보를 빼낸다 해갖고 그 사람들 또 민원 받아갖고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그런 것 같아요. 브로커 역할을 이 경찰은 아까 그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 그거 특혜 업체한테 성남시로부터 받아서 해주고 7,500만 원을 또 받아가지고 뇌물을 받아서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운전기사는 조폭 출신이고 그 다음에 보좌관은 이렇게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하고 뇌물 브로커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왜 다리 올린 사진 기억하시죠? 조폭 운운했던 영어 강사 운운했는데 지금 뭐 이 미디어에 따르면 또 은수미 씨의 보좌관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리 올린 사람이. 라는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는 제가 제 스스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후보는 옆에 서 있고 그 조폭이 다리 올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보던 거는데 그 사람이 조폭이 아니고 영어 강사다라고 강사라고 나왔는데 지금 뭐 그 미디어에서 제가 이걸 왜 굳이 옮기냐면 사진이 딱 나왔는데 똑같더라고요. 그 사진 쭉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아직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보도가 안 돼서 제가 조금 저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해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던데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딱 규정을 했더구만. 근데 이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전에 무슨 전 시장에 무슨 비서관이 권익위에 이렇게 내부 제보를 했다, 뭐 해서부터 내부 이제 제보를 했다.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죠. 사실 이것도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인데 검찰이 좀 미적거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거의 그 선거가 임박해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이 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은수미 시장의 시장직과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데미지가 크게 되지 않는 시점에서 나온 것도 검찰이 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그렇게 숨겼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두고 숨겨주는 듯한데 이건 왜 했을까? 첫 번째는 이 경찰이 관련된. 경찰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경찰의 비리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기회에 경찰이 얼마나 그러니까 표현한 것도 그렇잖아요. 경찰과 성남시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 비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 경찰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지금 어떤 뭐 브로커 역할을 했던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브로커 7,500만 원 뇌물까지 받은 게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났죠. 딱 드러난 딱 떨어지는 사건이죠.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모든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은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합니다. 반박 해명까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니 그거요. 기소 자료를 빼냈다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이미 그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료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니 뇌물 운운하는 것도요. 그 당사자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검찰의 이 내용 쭉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금 450만, 그러니까 특정하고 있어요. 금액을 특정하고, 그 다음에 물건까지 특정하고 있어요. 와인. 그 다음에 467만 계약성사에 대한 이 금액을 특정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금 흐름을 다 추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빼박이 아니냐. 운수민 시장의 어떤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번 그 사건 때도 코마 트레이드에서 이런 차량 편입 운전기사 제공 또 거기서 200만 원인가 뭐 월 받은 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2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그때 판결을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한 게 이 파기환송의 이유가 양형에 대해서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게 파기환송의 사유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다 운운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법조인들도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봐주기 위해서 억지로 뭐 끌어다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재명, 은수미 모두 다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대법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대법에 가면은 전부 민변이라든가 무슨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반을.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면은 뭐 이쪽 출신들 또 친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무죄 판결 내려버리잖아요. 그 이념도 인연이지만 돈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받은 대법관도 있잖아요. 지금 혐의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슨 뭐 이재명 변론에서 자신이 어떤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지난번 정자법 위반 사건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사회생 그렇게 된 셈이지만 이번 사건은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정말 빠져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은수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저는 분노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사실 뇌물 정도의 그런 죄질이 나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드루킹 사건 또는 울산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지자체장들인데요. 사실 임기 다 마친 다음 임기 다 마치게 하잖아요. 문제예요. 임기 다 마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지금 송철호도 그렇잖아요. 임기 다 마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정말 이 정권에서 자신들이 비호할 지자체장들을 어떻게 사법부의 권한을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다 임기를 마치겠다는 건 두고두고 아마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